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 발사 전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의외로 깜깜이입니다. 자동차는 설명서라도 있는데 우리 몸은 그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자들의 그 순간 비밀 매뉴얼을 대신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솔직히 설명하라면 막연히 그냥 그렇지 라고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단계가 꽤 체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바로 발사 전에 일어나는 남성의 성적 반응, 발기, 고조, 극치기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발사 전에 나타나는 남성의 성적 반응 단계예요. 보통은 흥분하면 발기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몸이 변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발기 과정이 시작됩니다. 혈액이 음경으로 몰리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신체는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죠. 이어지는 건 고조기. 이건 쉽게 말해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예요.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때 쿠퍼샘에서 투명한 액체가 조금씩 분비되는데 일종의 예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극치기. 말 그대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단숨에 풀리면서 폭발적인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불꽃놀이처럼 짧고 강렬하게 몸 전체가 경련하듯 떨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단 몇 주밖에 안 되지만 남성에게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고 여성에게도 그 변화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 직전까지도 단계별로 몸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군요. 근데 정작 궁금한 건 그 다음 과정이에요. 그거가 나올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정액 배출 과정입니다. 이건 모든 성적으로 성숙한 남성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죠. 보통 처음 3-4번은 강력한 수축이 일어나면서 액체가 빠르게 분출됩니다. 그 뒤로는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파도처럼 조금씩 밀려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화기처럼 칙칙 하고 뿜고 나면 그 다음부턴 자녀가 후두둑 흘러나오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랑 마지막 느낌이 완전 다르군요. 남자 입장에선 솔직히 어차피 다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건 이때 나오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인데 남자들은 마치 바닷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분출하는 힘과 정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괜히 나는 왜 이렇게 멀리 안 날아가지 하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정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럼 괜히 내가 덜 건강한 건가 하고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도 어릴 땐 친구들이랑 누가 더 멀리 날리나 내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네요. 맞아요. 그건 그냥 학창 시절의 허세죠.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속도나 거리가 건강 지표가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질적인 만족, 그리고 파트너와의 교갑이죠. 근데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할 수 없는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건 드라마적인 판타지일 뿐이에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불응기라는 걸 겪어요. 발사 직후에는 성욕이 확 꺼지고 성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오히려 건드리면 통증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몸이 잠깐 쉬어야 돼
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아, 그러니까 엔진이 과열되면 식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랑 비슷한 거군요. 차도 쭉 달리다가 바로 또 풀스로틀 밟으면 망가지잖아요. 정확해요. 이 부릉기의 길이는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몇 분이면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몇 시간까지 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텀이 길어지죠.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하룻밤에 2번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괜히 나는 왜 이렇게 금방 못하지? 이런 불안감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파트너와 스킨십을 이어가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교감을 쌓으면 관계가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혹시 회복을 돕고 싶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요즘은 남성 케어 영양제나 활력 보충제를 챙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남성 건강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들은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 그거 괜찮나요? 사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데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몸을 잘 돌보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파트너와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가는 거랍니다. 방금 부릉기 얘기 들으니까 궁금해졌는데요. 남자들이야 발사 문장의 느낌을 본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순간에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여성들은 그때 남자의 표정, 몸짓, 마지막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깊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지금은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자에게 온전히 맞춰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따뜻해지는 느낌, 안에서 차오르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구나 하는 강한 친밀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쾌감 이상의 감정적 교감이군요. 남자는 주로 육체적 자극에 집중한다면 여자는 정서적 의미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정의 순간이 여성들에게는 꼭 쾌감뿐 아니라 감동, 격려감,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난 후 뒷정리에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여성들이 그 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 남자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면 더 책임있게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를 곁들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커플 맞춤 선물이나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아이템들이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판매되거든요. 예쁘게 포장된 캔들, 커플 반지, 혹은 특별한 기념일용 패키지까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파트너에게 작은 선물 하나 전해보세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 곧 나는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근데 이건 다들 솔직히 한 번쯤은 궁금했을 거예요. 자유로 발사할 때랑 실제 관계할 때 발사하는 느낌, 이게 똑같을까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 다르죠. 자유는 혼자만의 행위잖아요. 빠르고 단순하게 욕구를 해소하는 성격이 강해요. 반면에 관계는 오감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거라서 단순한 자극 이상의 정서적 교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쾌감의 강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남자들끼리 가끔 장난처럼 자유가 편하냐, 관계가 좋냐 얘기하는데 편리함이냐 만족감이냐 딱 그 차이 같아요. 자유는 라면 끓여 먹는 거, 관계는 제대로 차려진 한상, 이런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꽤 실감나네요. 자유는 시간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관계는 파트너와 시선, 목소리, 터치,
감정 교류까지 다 섞여서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는 큰 파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똑같이 발사라는 결과를 얻어도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경험인 거예요. 듣다 보니 이건 마치 혼자 하는 홈트랑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같이 하는 PT의 차이 같네요. 둘 다 운동은 되는데 성취감이나 몰입도가 완전히 다르죠.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늘 강조하는 게 발사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단순한 해소보다 감각과 교감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관계의 만족도도 훨씬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파트너와의 교감을 더 깊게 만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커플을 위한 마사지 오일, 향초, 무드 등 같은 작은 아이템을 활용해 보세요. 단순히 분위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해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들어가야죠. 그 순간 남자애들이 발사할 때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체감상으로는 영원히 간 것 같다고 느끼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던데요. 맞아요. 남성의 평균 발사 순간, 그러니까 절정의 쾌감을 느끼는 시간은 보통 8초에서 10초 남짓이에요. 길게 잡아도 15초 안쪽이죠.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마치 오래 지속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맥박이 급격히 오르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리듬감 있는 수축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초도 안 되는데 남자들끼리 얘기할 땐 와, 한참 같다 이런 식으로 허세도 좀 부리고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밀도예요. 8초 동안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도 짧더라도 그 순간의 표정과 호흡, 애정 어린 터치가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 길이로 승부를 하지 말고 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들라는 거군요. 이건 연애든 인생이든 똑같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혹시 더 오랫동안 파트너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커플 마사지 기구나 무드 조명, 프리미엄 러브토이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몰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준비 하나가 8초를 80초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되셨나요? 아직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도 관계의 질을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추천 아이템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제품 하나지만 오늘 밤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 깊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분들이 은근히 비교 많이 하는 주제로 가보죠. 바로 속도와 거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끼리 누가 더 멀리 나가냐 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실제 수치가 딱 나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정 속도는 시속 45에서 60km,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내에서 달리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해요. 거리로 따지면 보통 18cm에서 25c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놀랍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정력이나 체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울 앞에서 오늘은 몇 미터 날아가나 보자 이런 실험은 안 해도 된다는 거군요. 옆집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과학이 증명해줬네요. 하하, 네. 사실 이런 속도와 거리보다는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예요.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당한 수분 섭취 같은 게 발사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다시 말해, 거리보다는 퀄리티와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더 멀리 보냈냐 경쟁은 소년 시절 추억으로만 남기고 지금은 얼마나 파트너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해요. 혹시 이런 주제를 들으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싶으시다면 남성 건강 보조제, 비타민, 그리고 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도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요즘은 집에서 하는 홈트 기구나 PT 앱도 잘 나와 있잖아요.
건강한 습관이 결국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재미있으시죠? 아직 더 흥미로운 이야기, 예를 들어 양과 습관, 냄새 같은 남자도 잘 모르는 비밀이 이어지니까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바로 건강관리 시작해보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의 추천 링크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말 유익한 꿀팁들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은근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바로 양입니다. 흔히들 많이 나오면 건강하다, 양이 적으면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양은 약 3에서 6ml, 즉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가끔 오늘은 좀 적은데? 큰일 났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이나 컨디션, 심지어 직장 사정 후 간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고 아침에도 했는데 왜 양이 줄었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만으로 성적이 안 오르듯 몸도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하하, 비유 딱 맞네요. 실제로 정자가 성숙하는데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양을 유지하려면 금연, 과음 피하기, 스트레스 줄이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활 습관이 약간의 양 차이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양이 많을수록 쾌감도 커진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그건 또 다릅니다. 쾌감의 크기는 양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파트너와의 교감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물론 양이 너무 적으면 만족감이 떨어질 순 있지만 그렇다고 양이 많다고 무조건 더 큰 쾌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분들 괜히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몸과 마음 관리에 집중하시면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양은 보여주기식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하고 파트너와 교감하는지가 핵심이네요. 이쯤에서 살짝 광고 타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건강관리나 활력 보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남성 건강 보조제, 프리미엄 영양제 혹은 피트니스 프로그램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양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색깔과 냄새에 관한 비밀이 이어지니까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죠. 바로 색깔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 혹시 사정 후에 오늘은 색이 좀 다른데 하고 놀라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병원 가야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액의 색은 탁한 우윳빛을 띠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옅은 노란색을 띠기도 해요. 이건 사실 대부분 정랑액 때문인데 원래부터 약간 노르스름한 빛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살짝 돌았다고 해서 바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황금빛이라고 좋아하면서 와, 오늘은 더 건강해진 건가? 하고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색깔이 지속적으로 선홍색을 띠거나 검게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혈액이 섞인 경우일 수 있어서 전립선 염증이나 모세혈관 손상, 심하면 전립선 결석이나 종양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색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 같은 거네요. 차도 엔진오일 경고등이 뜨면 그냥 무시하지 않잖아요. 남자 몸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보낼 때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 색깔이 조금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무조건 걱정하거나 숨길 게 아니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남성 건강 검사 키트, 정액 검사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한번 확인해 두면 안심이 되고 혹시 모를 질환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파트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색깔 이야기까지 했으니 다음은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냄새에 관한 비밀이에요. 다들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죠. 바로 냄새입니다. 흔히들 밤꿈 냄새 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사실 정액에서 나는 그 독특한 냄새는 전립선 액속 폴리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맡는 특유의 향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남자만의 시그니처 향수 같은 건데 사실 좀 강렬하죠? 향수라고 하기엔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요. 중요한 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정상이에요. 다만 평소와 다른 악취나 비릿함, 심한 냄새가 계속된다면 전립선 염증이나 다른 질환 신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군요. 흡연, 과음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많이 먹으면 몸도 상쾌해지고 그만큼 냄새 문제도 줄어들 수 있긴데요.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남성 청결제나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게 결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즐겁게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남자도 잘 모르는 사정의 10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까지 반영되는 중요한 신호들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